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NTVC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중국과 일본의 한국 때리기, 즉 혐한 행위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과는 별개로 사실 이러한 혐한 행위가 제일 심각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한민국에 뒤통수를 친 전적이 있는 대만입니다. 물론 대만은 그러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바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배신한 값으로 섬나라인 자기 자신을 지킬 군함 건조 능력을 아예 거세당한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의 압박에 밀려 국제무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입니다. 한국이 지켜준 의리, 그리고 대만이 우리를 배신하고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 NTVC 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의 전신은 장제스의 중화민국으로 중국 본토를 지배하던 국민당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하고 드넓은 본토를 빼앗긴 채 대만섬으로 내쫓겼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도 국토도 빼앗긴 결과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공산당이 중국의 이름을 차지한 것입니다. 국민당은 1971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대가인 상임이사국 자리도 뺏기고 그 후 1년 만에 대만의 최고 우호국인 일본도 대만과의 수교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뒤이어 네덜란드, 서독, 멕시코, 스페인, 심지어 미국까지 대만을 손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조만간 13억 인구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유혹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0년대 들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진행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대만 수교국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때 대만은 내세울 만한 산업도 몇 없고 외교 무대에서도 대책 없이 손절당하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세계에서도 의리를 지켜준 나라가 있으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회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전후인 국민당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대만이 여러 나라에 제안했던 해군 호위함 사업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유일하게 입찰해준 나라였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당시 외교관계와 제안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한국의 사업 수주가 확실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렴한 단가에 대만 현지에서의 라이센스 생산과 기술 제공을 보장하였으며 중국의 압박에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약속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만의 호위함 도입 사업은 하루아침에 급격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갑작스레 사업 담당자와 연락이 닿을 수 없었으며 대만은 순식간에 도입 단가가 1.5배 이상 높은 프랑스의 라파이트급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대만의 변덕과 배신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에게 다시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라파이트급 총 6척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프랑스가 중국의 압박을 못 이겨 내부 무장도 없는 깡통배 2척만 넘겨버리고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과 달리 기술 제공은 물론 현지 라이센스 생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대만 조선소들은 본격적인 군함 건조를 시작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군 방산 사업에 씨가 말라버리자 대만 조선소에서는 관련 인력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는 현재 군함 건조 능력이 매우 낮은 동남아 수준의 방산 능력만이 남아있습니다. 자신들의 손거 기술로 자기 나라를 지킬 최후의 기회를 한국이 줬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 후 한국도 90년대까지 대만과의 수교를 유지하다가 결국 중국과 수교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영치업계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국을 보고 배신자라고 주장하는데요. 기회만 되면 한국을 비난하고 공식 방송에서 태극기를 모욕하는 등 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외로 대만이 한국이 제공한 관대한 조건과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배경은 내부 고발자로 인해 그 비리가 세상에 밝혀졌으며 30여 년이 지난 2021년에야 반쪽짜리 결과로 막을 내렸는데요. 당시 비리의 몸통이었던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무기상의 범죄 수익을 일부 몰수하는 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비리 사건의 배경에는 대만 프랑스 고위층 다수와 중국 스파이까지 연루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실제로 호위함 도입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만 해군의 인칭핑 상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이를 포함해 길었던 수사 과정 중
총 대만인 8명, 프랑스인 6명이 추락사 등의 이유로 의문사했습니다. 좌우지간 대만이 2000년대 이전 건실하게 해군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한국이 내려준 동아줄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지금 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이자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대한민국을 욕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만은 본인들의 잠수함 사업에 한국기술진 지원을 급기에 요청했으며 중국이 자신들을 침략하면 한국이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내용을 작전 계획에 명시하는 등 정작 필요한 때가 돼서야 한국이 다시 도와줄 것이라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국익이 최선이지만 신뢰가 없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NTV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